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자 먼저 선거 결과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과연 여론조사 공표 검지 기간 동안에 판세가 크게 변화했을까? 또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코너에서도 예. 여론조사 공표 검지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이슈에 유권자들은 많이 집중을 했을까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검지 기간 동안 실시됐던 조사 결과를 알아본 결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번 선거의 성격이 이 정권 평가 또 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지난 이제 3월 2일 날 촉발된 LH 사태 여파가 일종의 방아쇠 효과를 불러왔고요. 그만큼 현 정부에서 중도층의 민심이 이반하는 현상. 그러니까 선거 중후반에 불거진 후보의 개인 의혹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정권 평가, 심판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보다는 서울 결과는 개표 결과는 조금 박영선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건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 되면 항상 나오는 기사 제목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론조사 다 털려. 이랬던 것이 지난 2017년 선거 때부터는 거의 적중이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배추도사께서는 자,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이렇게 사실 일찌감치 전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 저희 출발새 아침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만큼 또 황보선 앵커께서 또 보궐선거에 또 상징적이네요. 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서방 선거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서방의 이 방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6월에 있었던 지난해입니다. 6월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또 서울시 여론에 큰 영향을 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라고 또 예측을 해드렸고 그 결과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많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겠지만 3월 2일 발생했던 LH 여파.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중도층 민심은 언제부터 이반이 됐느냐. 지난해 6월 달에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의해 조금씩 이반됐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LH 여파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줬지만 20, 30대 민심, 청년 세대의 표심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20대 2030 세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또 투표장에 나갔던 2030 세대 중에서는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또 실망 또 기대에 대한 어긋난 현상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성격도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 그 서울시장 대 부산시장 그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선거 전략을 잘 짰더라면 또는 내곡동 땅보다는 다른 이슈를 더 부각시켰더라면 또 부산에서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도 LCT가 아니라 다른 이슈를 통해서 김영춘 후보의 강점 또 경쟁력을 더 부각시키고 또 강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워낙 이번 선거의 성격 그러니까 선거를 분석하실 때는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구도 또 하나는 이슈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인데 구도나 이슈가 강하지 않을 때는 후보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후보의 의혹이 뭐지? 저런 사람이 과연 단체장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구도, 이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이것이 워낙 강했던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는 부산의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 이 정권 심판이 강한 성격에서는 후보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깜짝하고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통령 지지율과 서울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부산에서의 대통령 지지율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 앞으로의 정부 여당의 과제는 나옵니다. 어떻게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 30대 지지층들을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론 공표 네. 기간 금지 기간에 거의 뭐 판세는 지금 사실 뒤집을 만한 그런 게 거의 전혀 없었죠. 사실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이제 발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근데 네네. 지나고 나서 쭉 조사가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를 실제 하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표정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에 편들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예. 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가 없었는데 대체로 그런 것을 본다면 후보자의 개인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는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준 이슈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를테면 후보를 이제 특히 여당 후보들은 자기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켰으면 나았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사실 그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깜깜이 기간에 그게 거의 뭐 표심을 얻는 데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예. 네거티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선거에서 예.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가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예. 그 후보와 관련된 의문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유권자를 위해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공약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번 선거 성격이 두드러졌던 거죠. 실제로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당선인입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예. 또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데 지금 예. 1년 3개월 남짓에 시장이 내걸 수 있는 공약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은 가능한 정책인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누가 더 역량과 자질이 또 자격이 있는 광역단체장인가 이런 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산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공 단행을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박형준 당선인의 경우에는 얼반 루프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항보선 진행자께서 얼반 루프 아십니까? 영어 뜻은 저도 이제 대충 알아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무엇인가 하신 좀 이동 수단인데 네네. 이게 개념도 잘 모를 뿐더러 사실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당선인들의 경우에도 과연 어떤 정책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거 동안 갈라진 민심을 또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앞으로의 어떤 파장 이걸 봐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것이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결과의 후폭풍이죠. 그동안 민심을 잘 챙기지 못했다. 또 국면 전환이나 또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서 내임덕으로까지 가는 상황이냐?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정치 국면과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차기 대권 구도입니다. 그런 만큼 또 여당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고 위기 인식이 강할 때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핵심 지지층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40대와 화이트 칼라는 크게 무너지지 않은 그렇게 또 투표를 한 것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단기간 내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곧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 대권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고 또 차기 대권 국면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개혁 의지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이런 현상도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호사화 이 용어 네. 자주 저번에 쓰셨는데요. 호남 네. 40대 화이트 칼라. 예, 화자 들어가니까 뭐 꽃이름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오서방이었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할 때는 앞으로 호사화가 지금 예. 배추도사의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사화. 정당 지지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변화가? 정당 지지율도 의석수는 거의 180석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인데 예. 이번 선거 국면이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결과가 서울과 특히 이제 부산에서 나타나거든요. 사실 국회 의석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차기 대권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또 대통령과 연동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니까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차기 대권 국면에서 지역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 2개월 지나면서 국면 전환이 된다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뭐 전국 개편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이제 11개월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차기 대선 이 구도 후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 상황. 일단 우리가 많이 예상했던 것은 여권 내에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정도를 거명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재명 지사 위기 국면에서 보궐선거 패배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그래 믿을 건 그래도 이재명 아니야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정세균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다면 그 지지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 강화되는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야권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사실 아주 유력하게 떠오르는 후보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승리로 야권의 정계 개편에 더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 윤석열 그리고 야권 정계 개편은 제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경쟁력은 지지층들을 더 결집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 재편도 국민의힘 주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수배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떠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사실 이제 배치도사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 많이 맞추셨습니다. 정확하게. 네. 지금이 근데 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의 아침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실 분들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 청취율을 한 30% 이상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방송 중에서는 역시 출발새 아침이다. YTN이다. 특히 이제 보궐선거를 하다 보니까 황보선. 가장 이번 선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예리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던 YTN, 황추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의 또 약칭이거든요. 반드시 황추세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